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2월 25일 시장이 10시 30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잘 반등해주고 있는데, 저 시장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면 일단 유럽 증시가 폭락한 거에 반해서 지금 미 증시가 굉장히 잘 끝났어요. 어제 출발 라인을 보고 있었는데 출발은 마이너스 2%대 막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싶었는데 다우 산업 0.28%, 나스닥이 3.34%, S&P 여기 1.5% 상 끝났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하던 친구가 3.34%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루 변동폭이 5%. 뭐 일반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변동폭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금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일단 전쟁이 났죠. 자, 전쟁이 났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있던 흔들림은 크게는 없을 것 같지만 수혜주는 존재를 합니다. 역시 방산주라든가 비료주, 곡물 가격주들은 일단 전쟁이 난 상황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에너지 관련주들도 순간 급등하거나 다시 다 제자리 돌아올 정도로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 효과도 있고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 효과와 함께 방산주가 같이 뛰고 그러고 이제 에너지주들이 뛰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잘 받쳐주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투자자들의 예상인데 긴축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지금 강한 긴축 금리 인상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우크라 전쟁 일어남으로 인해서 긴축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있어서 잘 올라갔고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돈을 빨리 안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죠. 금리 인상도 그만큼 지금 무섭게 하게 되면 실제로 시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 충격을 받는데 더 강하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조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미증시가 올라갔다고 보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어요. 자, 우크라 수도 키예프 지역에 북쪽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방산주 같은 종목들도 좋죠. 자, 넥스사이언스가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는데 넥스사이언스 먼저 보면 제가 월봉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20개월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뉴스나 호재도 뭐 필요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주식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정확히 안 깨죠. 신기하죠. 깨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고 잠 뜨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죠. 자, 파민친 총리가 지난 9일 문서에 따라서 나노젠의 백신 유통 요청을 고려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좀 전했습니다. 21일 베트남 보건당국이 이제 이 나노코박스 3상 시험 중간 결과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자, 이게, 이제 지난 12월에도 이렇게 보호용 같은 추가 보고서 제출, 벌써 몇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보호 효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판민진 총리의 이 나노코박스 백신의 판매를 허가라고 이렇게 제안한 이런 기사들이 뜨면서 넥스사이언스가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머니에스라든가 각종 기사에 있으니까 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노젠의 3대 주주기 때문에 넥스사이언스의 주가가 제일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주식은 10배도 가고 20배도 가고 30배도 갑니다. 근데 이렇게 저점에서 10배 올라온 종목이 다시 한번 나노코박스 관련 이슈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전에 매물대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들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예전에 저점인 3,000원 하던 주식이 뭐 3만 원도 가고 5만 원도 가고 10만 원도 갈 수 있겠지만 너무 큰 욕심보다는 항상 어느 정도 특히 시장의 불안한 것과 관련해서 수익이 났을 때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보는 게 좋고 가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20개여서 이 자리를 절대 깨지 않아야 돼요. 이번 달 종가 상황에서도 이번 달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중기 추세인 주봉 5주선을 오늘 만약에 돌파를 해주게 되면 5주선 돌파 안착하는 자리가 되고 이 자리는 추세의 턴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식을 대응할 때 기준선 잡기가 쉬워져요. 자, 5주선의 가격이 16,500원대이기 때문에 역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넥스사이언스를 뭐 3년, 4년, 5년 꾸준히 모아갈 거다 이러신 분들이야 상관없습니다. 지금 매수해놓고 기다렸다가 다음 달에 매수 또 떨어지든 말든 다다음 달에 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스윙이나 단기 스윙 관점 뭐 단타 관점에 들어갔을 땐 절대적으로 20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아무리 짧게 대응해도 오늘 쫓아 들어갔다 하더라도 역시 5주선의 가격이 16,500원대, 지금 16,900원이죠. 자, 이거 16,500원대를 잡고 순간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깨게 되면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5주선 돌파 못 해놓은 게 되고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이 점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1선 기준으로 이전 저점에서 다중바닥 그려놓고 이 자리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 20개월선, 일봉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이 자리를 찾을 땐 바로 월봉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 지켜준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살펴볼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하루하루 매수 매도가 크게 반응하진 않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는 얘기는 순간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이 단기로 쭉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HLB도 오늘 잘 반응해주고 있죠. HLB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장기적인 차트는 아직도 추세가 하향입니다. 돌아 나가려면 어쨌거나 시간이 좀 걸려 보이고, 자, 주봉에서는 이제 이전 저점 28,400원대를 이틀 정도 지켜줬죠. 이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돼요. 예전에도 이렇게 반등해 주다 보면 이렇게 반등하고 다음 주에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원체 대바닥권이긴 해요. 그래서 한 달 매주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야 크게 상관없이 대응하면 되지만, 단기나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28,400원 이 정도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대차거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를 보면 어제 신규 수량이 한 7만 주, 이틀 전에 아예 안 나왔죠. 대차거래 자체가. 그래서 상환 수량이 좀 있고, 공매도는 역시 9%, 17%대 꽤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재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매도 세력들의 이런 공매도가 있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넥서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대차 거래를 좀 보면 자, 이렇게 신규 수량이 32만 주, 공매도 또 준비하고 있죠. 아주 괘씸하죠. 어쨌거나 이틀 전에 공매도도 한 21%대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이고, 주봉에서 중기 추세의 턴이 되는 5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전에 지켜줘야 될 변곡점을 오늘 간신히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고, 이 점은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21선 돌파 안착을 시도해주고 있는데, 오늘 좀 21선까지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면 한번 매수해볼 만한 위치인데, 사실 주식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건, 물론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들어가면 늦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거래량의 변화가 좀 생겨야 돼요. 이렇게 없죠. 지금 올라갈 때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빵 터져줘야 비로소 상승의 어떤 지표가 보여요.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눌림목을 주면 이때는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큰데,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건 약간은 좀 올라갈 때 좀 힘이 없구나, 매수세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HLB 제약도 좀 반응을 잘 해주고 있어서 다행인데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41개월 선 정도를 지켜주고 있고, 이 자리가 예전에 이제 18년도 3월달, 4월달에 지켜주던 자리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해주고 나가는 거라 일단 찍을 만큼,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고, 주봉에서 아직 중기 추세 못 돌려놨습니다. 많이 올라가긴 해도 역시나 거래량의 변화가 크게 없죠. 이제 기술적 반등 전도인데, 그래도 21선 돌파 안착해주고 거래량 터져주면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분들은 상관없어요. 좀 단기로 대응할 때는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단 전체적으로 21선 돌파하고 이쁘게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일단 외국인이 약간 매수하는 입장인데, 역시 거래량의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HLB 테라피틱스가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죠. 사실 이틀 동안 잘 올라왔고, 내일 월요일이 이제 월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5개월선을 돌파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5개월선을 돌파한다는 얘기,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나갈 수 있고, 자, 주봉에서는 중기 추세를 완전히 돌려놨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 20주선의 가격이 14,400원대예요. 지금 아슬아슬하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20주선 위에서만 끝나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프리비에이 FDA 미팅이 있죠. 이런 거 결과에 관해서도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고, 일봉에서도 역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게 추세가 나빠지지 않은 모습이 HLB 테라피틱스고요. 자, 노터스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 월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완벽하고 단단하게 20개월선 지켜주고 있고, 더 잘 끝나려면 이렇게 5개월선 변곡점 가격이 29,000원대가 있는데
이 자리를 잘 지켜줬을 때 좋습니다. 자, 241선 제가 돌파해줄 때가 좋은 상황이 된다고 그랬는데 잘 돌파해주고 있고,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어져야 탄력받아서 쭉 올라가는데, 아직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HLB 파워는 1,400원 후반대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번 달 거래일이 금요일, 월요일 이틀 남았는데, 이렇게 20개월선 밑에 있습니다. 회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돌아 나가고, 일단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전 저점들을 뭐 엄청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인데, 차이선만 다행이죠. 지금 모든 종목들이 시장에다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만 좋으면 뭔 걱정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제 언제 순간 급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잘 대응하고,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안 붙는 상태, 이 상태면 언제든지 다시 슬쩍 시장 안쪽에 밀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단기로 들어갔거나 어제로 단기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다 맞거나 정답이 될 수는 없죠.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시장 상황과 좀 꼼꼼하게 보시고, 우크라이나가 또 국가 총동원령까지 선포된 상황이라, 사실 어제 이 방산주 영상을 찍었었는데 좀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소멸 이슈가 아니라, 물론 이슈가 이제 소멸 이슈가 될 수도 있긴 있어요. 뭐 갑자기 극적으로 뭐 유럽 뭐 화해한다든가 이런 전쟁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쳐들어간 입장이고 계속해서 키예프로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방산주들이 오늘 시가는 많이 밀렸었습니다. 시가는 거의 뭐 마이너스 14%대까지 밀렸다가 다 복귀했죠. 복귀해서 오히려 어제 고점까지도 좀 뚫고 나가려고 할 정도로 빅텍이 대장주로 뛰어나가고 있고, 스페코, 자, 퍼스텍, 휴니드, 한일단주 등 전부 다 오늘 10% 이하에서 출발했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다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좀 강한 상황인데, 아까 한 2.5%대까지 떴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밀렸죠. 1.98%까지 코닥 지수가 밀렸고,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대단하죠. 지금 보면 출발은 그냥 나빴어요. 출발은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뭐 마이너스 뭐 14%대, 뭐 마이너스 15%대 이렇게 돼 있다가 거꾸로 막 17%, 18%가 하루 변동폭이 30%에서 40% 가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섣불리 뛰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신중하게 종목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방산주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단 며칠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서로 뭐 어쨌거나 정리가 좀 되겠죠. 뭐 이제 뭐 회담까지 가기는 지금 푸틴 대통령의 정책이 원체 세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자, 그래도 어쨌거나 당분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도 좀 비교적 이 변동폭이 너무 센 시장이 사실은 좀 힘들어요.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